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에다 TC 본더를 발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건 아마 엔비디아가 HBM4가 들어가는 루빈 양산이 좀 늦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CES 2016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루빈이 양산안에 들어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며칠 안 지났는데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에다 TC 본더를 97억, 대략 한 3대 정도, 이 정도를 발주를 줬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라 루빈이 양산 시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데는 2분기, 어떤 데는 또 하반기, 어떤 보도를 또 보니까 27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베라 루빈의 양산은 정확한 시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HBM3E 12단이 들어가는 블랙웰 수요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까지 한번 다 연결을 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의 본질은 뭐냐? 투자 재개가 아니라 HBM4의 본딩 방식이 확정됐다는 신호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규모는 97억이니까 한미 반도체 TC 본드의 가격이 30에서 한 40억 그 사이니까 한 3대 정도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SK 하이닉스는 HBM4 본딩 공정에서 MR 머프, TC 본드 4 이렇게 조합으로 간다는 거죠. 자, 방법은 MR 머프입니다. 그래서 16단까지는 MR 머프로 가고 20단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든 플럭스 리스로 가든 그때 정해질 거죠. 그리고 TC 본더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4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난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 이 주식이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죠. 계약 시점은 26년 1월입니다. TC 본더고 TC 본더 4가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게 TC 본더를 어디에 가느냐? SK 하이닉스 청주 M15X, 여기가 HBM4의 주력 생산 공장이죠. 그리고 최첨단 아주 최근에 공사를 마친 그런 데죠. 그래서 HBM4 16단 이상 13기가 bps 이런 얘기도 나오죠. 수율과 열, 신뢰성, 우선 전략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정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HBM4가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 1월 중에 아마 코어이 떨어지지 않을까. 늦어도 2월이면 될 겁니다. 이게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4입니다. 그러니까 듀얼로 돼 있죠. 듀얼로 돼 있어서 한미 반도체의 아주 자랑거리죠. 그런데 왜 지금 TC 본더를 발주를 했을까? 그래, 베라 루빈 타임라인과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 내부적으로 26년 하반기, 그래서 일부에서는 27년 양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늦어져요. 그래서 일부 SKU는 26년 말 파일럿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SKU라는 거는 재고 관리,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장비를 세팅하는 이런 어떤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측은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4 양산 체제 PRA를 통과를 하고 지금 딱 엔비디아에서 오더만 주면 딱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죠. 그래서 현재 단계는 최종 콜 단계입니다. 최적화 1월 내 콜 종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TC 본더 발주는 콜 이후 바로 들어갈 양산 본딩 캡바를 확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는 ASMPT에서 하이브리드 본도 7대를 들여왔습니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꽝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요구 물량을 감당하겠다는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언제든지 콜만 주면은 그냥 대량 생산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증설이 아닙니다. 베라 루빈 물량을 염두에 둔 선제 장비 확보입니다. HBM3E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HBM4가 들어가는 베라 루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그래픽이죠. 그렇다면 왜 다시 한미 반도체인가?
SK 하이닉스는 TC 본드에 있어서 멀티밴드로 가려고 하나세미텍과 작년에 계약을 2번씩이나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세미텍은 한미반도체하고 TC 본드에 대해서 지금 특허 소송 중입니다. 어디가 이길지는 정확히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25년도에 한미반도체, 하나세미텍, 이원화, 멀티밴드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25년도 하반기에 발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번 1월 달에 다시 한미 반도체로 발주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HBM4 단계에서 속도보다 수율, 새 공정보다 검증된 공정, 검증된 회사의 제품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MR-MOF에다가 TC-본드 조합해서 한미 반도체의 레퍼런스, 이게 그 트랙 레코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HBM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를 그 위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HBM 개발을 잘한 것도 있고 일본의 나믹스하고 그 에폭시 수지를 개발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본딩하는 데 있어서 한미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공동 개발해서 좋은 실적을 올렸던 것도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HBM4는 실험이 아니라 납품해야 되는 세대예요. 실험은 다 끝났습니다. 테스트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가장 검증된 밴더 협력사인 한미반도체의 TC-본드 4를 이제 한 3대 정도 들여와서 또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수율이라든가 모든 걸 한번 다 살펴보겠죠.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TC-본드 4 도미노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SK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97억 원, 한 3대 정도, HBM4의 이제 캐파를 이제 확대를 했을 때는 추가 발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올해 뭐 하반기에서부터 27년, 하여튼 엔비디아의 물량을 받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한미 반도체 TC-본드가 들어갈 겁니다. 한미 반도체 지금 주가 떡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SK는 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본다면 더 확실한 것은 사실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의 TC-본드는 한미 반도체 TC-본드를 전량 한미 반도체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마이크론도 일본에 싱카와 장비를 썼는데 수율이 안 나왔죠. 작년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이제 한미 반도체 TC-본드를 가져갔어요. 그래 마이크론도 지금 본딩하는 게 TC NCF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 TC-본드를 가져가면서 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엔비디아의 2번째 벤더가 됐던 거죠. 그래서 HBM3E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준 한미 반도체를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HBM4에서도 한미 반도체를 쓸 가능성은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TC-본드 4 채택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HBM4 본딩의 사실상 표준 벤더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의 TC-본드가 아니고서는 HBM4에서 원하는 수율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떠냐? CMS를 유지를 하고 변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작년 10월 말에 코엑스에서 반도체 대전을 할 때 한미 반도체의 임원부를 만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하고 미팅을 하고 많은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도 그 임원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전자에서 TC-본드를 달라고 한 적도 있고 찾아온 적도 있고 자주 만나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HBM4에서도 콜 테스트가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CMS 이제 100% 자회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그 TC-본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CMS에서 삼성전자에서 HBM3E 12단 HBM4를 어떤 본드로 하고 있는지 삼성은 전혀 말을 안 하죠. 그리고 공공연하게
16단 이상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슬슬 하고 있거든요. HBM4에서 원C D램, 그 다음에 4나노 베이스 다이를 하면서 어떻게 모험을 걸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ASMPT가 됐든 배시가 됐든 누가 됐든 하이브리드 본더를 잘 만들어서 그게 상용화가 가능하고 수율이 잘 나오고 품질이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가격에 떠나서 하이브리드 본더를 쓸 겁니다. 자, 관전 포인트는 삼성은 HBM 초반에서는 TC 본더를 유지를 할 겁니다. 지금 그대로. 그 다음에 HBM4E라든가 HBM5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전환을 시도를 할 겁니다. 따라서 외부 TC 본더 함의라든가 채택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대신 내재화, 차세대 본딩으로 점프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요약하면 SK 마이크론은 검증된 TC 본딩을 극대화하겠다. 함의 반도체를 쓰겠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는 기존의 TC 본더를 유지를 하고 다음 세대에는 구조적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이브리드 본더를 적극적으로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종합적인 한 줄 요약입니다. 이번에 97억 TC 본더 계약은 SK 하이닉스가 HBM4 양산 본딩을 한미 반도체 TC 본더 4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신호고, 이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물량을 겨냥한 선제 포석이다. 완전히 생산 라인에서 PRA까지 그치고 이제 본도 시장까지도 한미 반도체 TC 본도 4로 확정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한미 반도체는 HBM4의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고, 마이크론도 이제 한미 반도체의 후속으로 이어서 도미노 현상이죠. SK가 선택했으니까 마이크론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쓸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마이웨이, 다른 길로 가겠다는 거죠. 기존에 CMS에서 하여튼 뭐 신가와 장비를 해서 어떻게 모디파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계속 밀고, 그 다음에 16단 아마 올해 하반기 27년부터 시장이 열리는 16단 HBM 4E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아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미 반도체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하고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